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쩌니쌤이에요. 자, 오늘은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단원의 문제풀이 강의를 준비했고요. 유형별로 문제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단원이니까 잘 보시고 이해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바로 첫 번째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지금 2차 함수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그래프가 이렇게 있고 얘가 마이너스 2,0하고 1,0을 지나간대요. 자, 그 다음에 꼭지점이 이 직선 위에 있을 때 상수 ABC에 대해서 이 값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그럼 결국엔 여러분 일단 이 첫 번째 줄을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자, 이 말인즉슨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x축이 이렇게 있을 때 이 함수가 물론 a가 0보다 큰지 작은지는 아직 모르기 때문에 뭐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는 아직 확실하진 않아요. 근데 어찌됐던 간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요렇게 가정을 한다 치면 얘가 지금 마이너스 2하고 1 이렇게 지나간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y에 0을 넣었을 때 이렇게 해서 우리가 2차 방정식을 만들었을 때 두 근이 마이너스 2하고 1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일 때 그 해가 두 근이 마이너스 2하고 1이더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두 근을 아니까 두 근의 합하고 두 근의 곱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근과 계수의 관계 그 공식을 통해서 두 근의 합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a분의 b가 돼요. 맞죠? 그 다음 두 근의 곱 마이너스 2는 a분의 b가 됩니다. 아이고, b가 아니고 c죠? 죄송해요 여러분. 요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요 B하고 A의 관계를 정리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A하고 B가 뭐하다라는 게 나오는 거고 같다라는 게 나오는 거고, 여기서는 C가 마이너스 2A구나 라고 요렇게 나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문자로 정리를 할 수 있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B 대신에 A를 쓸 수가 있는 거고 C 대신에는 마이너스 2A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러면 지금 이 2차 함수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요렇게까지는 쓸 수가 있었던 거죠.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뭐에 대해서 말해줬기 때문에, 꼭지점에 대해서 말해줬기 때문에 이거의 꼭지점의 좌표를 구해야 되겠죠. 자, 그럼 여러분 꼭지점 좌표 구하는 방법, 일단 여기까지 보고 앞에 개수 A가 있으니까 A로 묶어야 돼요. 그러면 요렇게 들어올 거고, 그 다음 완전제곱식을 만들어야 되죠. 반띵해서 요렇게 들어오면, 자, 얘가 지금 4분의 1 A가 되니까 4분의 1 A를 빼줘서 요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꼭지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 마이너스 4분의 9A로 요렇게 우리가 정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꼭지점의 이 좌표가 이 직선 위에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얘를 우리가 당연히 뭐 했을 때, 대입을 했을 때 성립을 해야 된다라는 소리죠.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요거를 이제 대입하는 걸, 아이고 자리가 없네, 이쪽으로 와서 해볼게요 여러분. 요쪽으로 와서, 그럼 x 대신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하니까 얘는 마이너스 2가 되고, 그 다음에 y 대신에는 마이너스 4분의 9a를 대입하니까 플러스 4분의 9a는 7이다 라고 해서, 자, 4분의 9a가 넘어가서 9가 되고, a는 그러면 얼마가 돼요 여러분? 4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a가 4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아까 A하고 B하고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B도 뭐라는 걸 알 수가 있고 4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자, A가 4였기 때문에 C는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마이너스 8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4에서 4를 빼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8을 이렇게 빼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얼마가 돼요 여러분? 답이 8이더라 라고 해서 5번으로 이렇게 답을 쓸 수가 있겠죠. 자, 어찌됐던 간에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결국에는 지금 이렇게 X축하고 만나는 점을 알려줬다라고 한다면 Y에 그대로 0을 넣고, 그죠? 그 해를 알려줬다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였고, 그 다음에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는 완전제곱식 형태를 만들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였죠. 자, 요렇게 하고 첫 번째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지금 두 이차함수 얘하고 얘의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데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4래요, 여러분. 그리고 상수 a의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의 포인트는 지금 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이제는 뭐를 알면 되냐면 그러니까 두 근의 차가 4구나 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거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되는데 자, 왜 그런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지금 얘하고의 교점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개념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얘하고 뭐하다 라고 넣고 시작을 하라 그랬죠? 그쵸? 같다 라고 넣고 시작을 하라고 했죠? 자, 그러면 얘하고 같다 라고 해놓고 전개를 해보면 자, 요렇게 될 거고 플러스 2가 되니까 계산해서 이래가지고 얘를 이쪽으로 넘겨서 2항에서 는 0으로 2차 방정식의 형태를 만들으라고 했었죠. 얘를 이쪽으로 넘길게요, 여러분. 그러면 얘는 요러한 형태가 돼요. 자, 그러면 요렇게 이제 2차 방정식의 형태로 나타났는데 결국엔 보세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거의 해가 바로 이 두 점이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이걸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우리가 만약에 이 지금 두 근이 2하고 5다 라고 했을 때 지금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얼마예요, 여러분? 3이죠. 그건 즉슨 5에서 2를 빼서 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얘가 두 근의 차가 얼마구나, 이렇게 4라는 거구나 라고 같은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알파가 더 크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근의 차가 4구나 라고 우리가 봐도 된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자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두 근의 차를 알아요. 그러면 두 근의 합하고 두 근의 곱을 같이 이용을 해주는 거죠. 자, 지금 두 근의 합은 얼마예요? 그쵸? 2예요. 그 다음에 두 근의 곱 알파 베타는 얼마예요? 3분의 마이너스 a 플러스 2죠, 공식으로.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차, 합, 곱을 이용해서 풀 수가 있다라고요. 자, 그럼 우리가 요거 이용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완전 제곱식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4알파 베타다라는 이 공식이 있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여기다 그대로 대입하면 4는 얼마에다가 16에다가 플러스 3분의 자, 이거 4 곱해서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4a 플러스 얼마구나? 8이구나.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를 1로 넘겨주면 마이너스 12가 3분의 마이너스 4a 플러스 8이고 양변에 3을 곱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쵸? 이건 그냥 계산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될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4a를 1로 넘겨서 4a가 얼마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고 44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래서 a가 얼마더라? 11이더라 라고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 같은 경우는 단순 계산이고 여러분들이 요 공식은 충분히 쓸 수 있어야 되는 거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답은 5번으로 나오는 건데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두 교점 사이의 거리를 나타냈을 때는 결국에는 이 2차 방정식에 두 근의 차와 같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문제는 여러분 사실 첫 번째 문제랑 같은 유형이긴 한데 말만 조금 다르게 나올 뿐이거든요. 지금 이 2차 함수가 포인트는 이거예요. x축과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난대요. 우리가 x축이라는 말이 나오면 x축 자체의 방정식은 y는 0이기 때문에 그대로 여기 y에 뭐 넣고 시작하면 된다라고 했었죠? 그쵸? 0 넣고 시작을 해서 그거에 바로 해가 마이너스 2구 3이다 라는 걸 파악을 해주면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이 다른 게 아니라는 거를 선생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y에 0을 넣어서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b는 0이다 라고 이렇게 2차 방정식을 만들었을 때 그 두 근이 마이너스 2하고 얼마더라? 3이더라 라는 거죠. 그러면 똑같이 우리는 두 근의 합하고 두 근의 곱을 이용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군의 합 얼마는 1은 2분의 a가 돼요. 그래서 a는 얼마라는 게 나오고요, 여러분? 2라는 게 나오고요. 두 군의 곱, 마이너스 6은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b니까 그대로 2분의 b로 들어가서 b가 마이너스 12라는 게 아주 쉽게 나오죠?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마이너스 10이더라 라고 이렇게 1번으로 해줄 수가 있는 거고, 이 문제의 포인트, 우리가 x축하고 만난다라고 하면 그대로 이 이차함수 y에다가 뭐를 넣고 0을 넣고 바로 시작을 해주면 되겠더라 라는 거예요. 자, 이번에도 x축하고의 문제인데 볼게요, 여러분. 지금 이 이차함수가 x축과 만나지 않도록 해야 된대요.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일단 이 이차함수가 x축하고 만나는 관계이기 때문에 x축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y에는 뭐 넣고 0을 넣고 시작을 하면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a는 0이라는 이 2차 방정식에서 만나지 않는다라는 건 결국에는 뭐가 없다라는 거기 때문에, 실근이 없다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판별식을 써주면 되죠. 판별식이 0보다 뭐하다? 작다라는 걸로 써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x축이기 때문에 y에 0 넣고 만나지 않도록이니까 판별식을 써주면 된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근데 여기서 보면 지금 판별식을 쓰려고 봤더니 6이 짝수잖아요. 그러면 짝수 공식으로 바로 들어가 주면 되겠죠. 반띵의 제곱이니까 3의 제곱 9에다가 마이너스 a가 0보다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작아야 돼요. 그렇다는 건 지금 a가 9보다 뭐 해야 된다라는 소리기 때문에, 커야 된다라는 소리기 때문에 정수 a의 최소값은 10이다 라고 이렇게 쉽게 문제를 풀어줄 수가 있겠죠. 자, 이번 문제도 볼게요, 여러분. 지금 이 이차함수 얘가 실수 m의 값에 관계없이 중요한 말이 나왔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항상 x축과 접할 때 얘도 중요한 말이죠. 자, 상수 AB에 대해서 AB 값을 구하시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포인트는 요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거를 해결할 땐 뭐냐면 지금 m의 값에 관계없이 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m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배웠었냐면 요런 말이 나오면 무조건 그걸로 묶어서 정리하세요 라고 항등식에서 배웠었어요. 근데 지금 얘는 조금 순서는 좀 바뀌어야 돼요. 뭐냐면 m의 값에 관계없이라는 말이 먼저 나오긴 했지만 얘는 나중에 해결을 해줄 거고요. 우리가 일단은 첫 번째로 해결을 해줘야 되는 건 요겁니다. 그래서 순서를 얘부터 해결하고 그 다음에 얘로 넘어갈 거예요. 요 문제는 조금 여러분들이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지금 일단 x축과 접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쵸? x축이라는 말이 나왔으니 y에는 그대로 뭘 그냥 때려 넣고 0을 때려 놓고, 자, 그러니까 요렇게 2차 방정식이 된 상태에서 접한다라는 건 여러분 결국에는 그쵸, 중군을 갖는다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의 판별식이 뭐다라는 걸로 0이다라는 걸로 일단 첫 번째 해결을 하면 돼요. 됐습니까? 자, 그럼 첫 번째 판별식이 0이다라는 걸 이용해서, 자, 근데 얘가 지금 짝수죠? 그러면 짝수 공식을 쓸게요. n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a시니까 바로 이렇게 부호만 바꿔서 얘가 0이다 라고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얘를 지금 우리가 전개를 해주면 여러분, 얘는 얘가 되고 계산을 해주면 m제곱 사라지면서 2 플러스 a의 m 플러스 1 마이너스 b는 0이 돼요. 됐습니까, 여러분? 요렇게. 자,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m으로 바로 묶었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m으로 묶지 않고 만약에 그냥 바로 이렇게 계산을 해놨다 쳐도 m으로 묶어줘야 돼요. 왜냐면 뭐에 관계없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m에 관계없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뭘로 묶어줘야 돼요, 우리가? 그렇죠. m으로 묶어줘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 m으로 묶어서 2 플러스 a의 m 그리고 나머지는 요렇게 다 들어오는 거죠. 자, 그래서 걔가 0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얘는 m에 대한 항등식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m에 무엇을 넣든 항상 두 덩이를 더했을 때 0이 나와야 돼서
얘도 뭐가 되고 0이 되고 얘도 0이 나와야 된다라는 문제인 거죠. 그래서 A는 얼마가 되고 마이너스 2가 되고 B는 얼마가 되더라 1이 되더라 라고 이렇게 값을 구해줘서 두 개를 곱하면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굉장히 자주 나오는 유형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뭐뭐에 관계없이 어떻다라고 한다면 일단 그 조건에 맞게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항등식을 해결해주면 되는 순서로 가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요, 방금 전까지는 우리가 X축하고의 관계를 물어보는 문제였다면 이번에는 다른 이제 식하고 이제 물어보는 관계가 나오거든요.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것도 어려운 거 아니죠? 지금 이 곡선이 이번에는 X축이 아니고 직선 Y는 X 플러스 12하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요. 그리고 두 교점의 X좌표의 곱이 마이너스 4일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여러분 얘는 X축이 아니고 Y는 X 플러스 10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X축 같은 경우에는 식 자체가 Y는 0이기 때문에 Y에 그대로 0을 넣어줬던 거고요. 얘는 Y는 X 플러스 12래요. 그러면 Y에다가 X 플러스 12를 넣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즉 그냥 얘하고 같다라는 걸로 맞춰주면 된다라고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얘하고 이렇게 같다라고 놓고 요것만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제 2항에서 는 0을 만들어서 2차 방정식으로 만들어주는 건 똑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얘는 요렇게 지금 2항이 되죠? 자, 그러면서 이 2차 방정식에서 X좌표니까 그 근에 뭐가 곱이 마이너스 4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4입니다 라는 소리예요. 그럼 바로 근각계수의 관계 이용해서 두 근의 곱 2분의 A-12가 얼마다? 마이너스 4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산해주면 A-12는 마이너스 8이 되고 그래서 A가 얼마라는 게 4라는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라고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번 문제 한번 볼게요. 지금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거하고 얘하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요. 얘도 마찬가지로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라는 또 다른 식이기 때문에 두 개를 그냥 뭐하다라고 넣고 시작하면 된다고요? 같다라고 넣고 시작하면 된다라고요. 이렇게. 됐습니까? 그리고 얘를 2항에서 2차 방정식을 만들어주는 과정 하나만 추가를 시키면 되는 거예요. 아까 X축하고 만난다라고 하면 그냥 0 놓고 바로 시작하면 됐었으면 얘는 요렇게 해놓고 요거 과정만 하나 추가가 되는 거죠. 다른 거는 문제 푸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쵸,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는다라는 걸로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는 걸 써주면 돼요. 자, 근데 얘가 보면 지금 짝수니까 짝수 공식을 써서 반띵의 제곱 9에다가 마이너스 8이니까 요렇게 되죠. 걔가 0보다 크다라는 걸로 K는 그러니까 얼마보다? 마이너스 7보다 커야 되네요. 그러면 정수 K의 최소값을 물어봤어요. 마이너스 7보다 상태에서 가장 작은 정수니까 얼마? 마이너스 6이 답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조금 다른 살짝 우리가 좀 더 해줘야 되는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주는 문제거든요. 보도록 할게요. 일단 힌트를 줬어요. 기울기가 얼마인? 5인 직선이래요. 자, 그러면 일단 시작하는 직선이 기울기가 5기 때문에 y는 5x 플러스 a구나 라고 요렇게까지는 만들 수 있어요. 이 직선의 꼴이 이렇게 생겼을 거라는 거, 그쵸? 자, 그럼 얘하고 얘가 지금 뭐하대요? 지금 여러분 접하대요. 그럼 이제 똑같이 만들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얘하고의 관계를 물어봤으니 두 개를 뭐하다라고 넣고 그쵸? 같다라고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얘를 2항에서 x제곱 마이너스 8x 17 마이너스 a는 0 이렇게 해놓고 이거가 지금 두 개가 서로 접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2차 방정식으로 봤을 때는 중근을 갖는다라는 걸로 판별식이 0이다라는 걸 만들어주면 되겠죠? 역시 마찬가지로 짝수 공식 써서 반띵의 제곱에다가 이렇게 해서 얘가 0이 되는 거죠. 그럼 a-1이 0이니까 a는 뭐가 돼요, 여러분? 1이 되더라. 자, 그러면 우리가 a는 1, 요거 1이 되죠.
그래서 지금 이 직선의 y절편을 물어봤는데 이 직선의 y절편은 그대로 요 a값이죠, 여러분? 그래서 얼마라고요? 1이라고요. 요렇게 여러분들이 직선도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자, 이번에는 최대 최소의 문제인데요, 여러분. 지금 문제는 사실 중학교 3학년 때 나왔던 문제예요. 그냥 쉽게 보도록 합시다. 지금 이 2차 함수의 최대값이 20이래요. 지금 얘 같은 경우는 x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무슨 볼록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미로 볼록이죠. 자, 요렇게 생겼다고요. 그러면 최대값이 당연히 여기 꼭지점의 좌표가 되겠죠. 그러니까 즉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우리가 얘 꼭지점의 좌표를 구해본다면 자, 여기까지 지금 해서 마이너스로 묶어줘야 되죠, 여러분? 그러면 요렇게 들어올 거고요. 그 다음에 완전 제곱식 만들면 바로 반띵으로 들어가서 마이너스 하니까 플러스 4 플러스 k. 자, 요렇게 되네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얘가 마이너스 2, 얼마라는 소리예요? 4 플러스 k라는 소리인데 선생님이 얘기했죠. 최대값. 이 최대값 전체 값은 결국에는 y의 값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체 최대값이나 최소값 자체를 물어봤을 때는 y의 값이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꼭지점의 y의 좌표가 얼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쵸, 22라는 소리죠. 그래서 k가 얼마라는 걸, 그렇죠, 16이라는 걸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그냥 단순히 최대 최소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범위가 정해져 있을 때는 어떻게 풀어야 하느냐, 그 문제거든요. 이렇게 범위가 정해져 있을 때도 똑같긴 똑같아요. 일단 우리가 얘 어떻게 생겼는지 개형을 그려주고 그 다음에 이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는 것까지는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꼭지점 좌표를 이제 구해본다면 여기까지 마이너스 묶어줘서 이렇게 될 거고, 자, 그러면 요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이거 개념 강의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이렇게 범위가 나오는 이 문제에서는 그냥 요 꼭지점 좌표에는 x의 값만 체킹을 해놓는 게 훨씬 더 보기 편하다라고 했어요. 왜냐면 y의 값까지 적어놓으면 나중에 조금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럼 결국엔 여기 지금 x의 좌표가 1인 건데 우리는 x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보래요, 여러분? 0부터 3까지래요. 그러면 우리가 그 범위를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 자, 0은 1하고 한 칸 차이니까 요 정도라고 본다면, 그러니까 정확하게 찢어줄 필요는 없지만 누가 더 먼지 정도는, 먼 거, 가까운 거, 그거 정도는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체크를 해주셔야 우리가 최대 최소를 보기가 쉽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이제 3이라고 했으니까 3은 1에서 2칸이니까 어쨌든 얘보다 조금 멀리 떨어지게 요렇게 요 정도로 체크를 해주세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보는 거냐면 결국에는, 그쵸, 여기서부터 요렇게 해서 여기까지만 보는 거예요. 여기, 요 보라색으로 체크된 부분만 보는 거라고요. 그러면 거기서 최소값을 물어봤기 때문에 가장 밑으로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가장 밑에 있는 게 최소고 가장 위로 올라가 있는 게 최대값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최소를 물어봤으니까 여기에서 가장 밑으로 떨어져 있는 부분, 바로 어디? 여기가 바로 최소값이라는 거죠. 근데 방금 얘기했죠. 이 최소값, 최대값을 물어볼 때는 그 값은 y의 값을 우리가 구해줘야 돼요. 그쵸? 그런데 이걸 그냥 여기다라고 해서 3이다라고 하면 큰일 나요. 왜냐면 3은 그때 x의 값이 되는 거고 지금 얘는 y의 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x가 뭐일 때? 3일 때. 그래서 x에 뭐를 넣어서? 3을 넣어서 그 y의 값을 구해줘야 된다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럼 마이너스 4 플러스 6이니까 얼마? 2다라고 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의 x의 값은 3이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비행기가 지나가고 있어서 좀 갑자기 너무 시끄럽다, 그죠? 좀 멀리 갔나 봐요. 이제 좀 조용해졌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보세요. 얘도 지금 아까랑 비슷하게 범위가 정해져 있는데 얘는 지금 뭐가 좀 다르냐면 하나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우리가 치환을 해야 되는 문제이긴 한데 지금 이 식 자체가 아까랑은 다르게 너무나 복잡하죠.
자, 그럼 얘를 다 전개해야 되느냐라고 봤을 때 그럴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뭐가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통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자, 우리는 공통 부분이 보이면 뭐를 했었죠? 바로 치환을 했었죠. 그래서 선생님은 얘를 t로 치환을 할 거예요. 그러면 y는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 자, 요렇게 해놓고, 자,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이 문자를 다 t로 바꿨잖아요? 그쵸? 자, t로 바꿨으면 이제는 x의 범위가 필요한 게 아니고 뭐의 범위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t의 범위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 우리는 t의 범위를 새로 구해줘야 된다라고요. 이 문제가 여기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치환을 하잖아요, 여러분. 최대 최소값으로 이제 문제를 물어봤을 때 치환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치환을 했을 때 그 치환한 i의 범위를 반드시 구해줘야 돼요. 이 x의 범위가 없을지언정 무조건 t로 치환을 하면 그 t의 범위를 우리는 무조건 구해줘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얘는 지금 이제 x의 범위를 알려줬으니 우리가 t의 범위를 찾아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t를 뭐로? 2x-1로 이렇게 갔죠.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요 t라는 i는 2x-1이라는 요 직선인데, 그러니까 얘가 생긴 게 요렇게 직선이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그쵸? 그리고 얘는 이제 이렇게 증가함수기 때문에 1이 여기 있으면 4는 이쯤에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x의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y의 값도 커지는 증가함수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결국에는 이 t는 x가 1부터 4까지라고 했기 때문에 t도 여기서 여기까지라고요. 그러면 x가 1일 때 t의 값 얼마 나와요? 그쵸? 1 나오죠? 그 다음에 x가 4일 때 t의 값 얼마 나와요? 7이죠? 그러니까 t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1부터 7까지구나 라는 이 범위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구해줘야 된다라고요. 그래서 요게 포인트예요. 내가 치환을 하면 똑같이 이렇게 우리가 익숙한 2차 함수의 모양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고 그 치환한 t의 범위를 반드시 구해줘야 된다. 조건에 맞게. 요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를 풀어주면 돼요.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면 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얘가 요렇게 되죠. 그럼 생긴 게 요렇게 아래로 볼록이고 여기에 꼭지점의 좌표가 2가 됩니다. 맞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부터 뭐까지 보라고 했기 때문에 1부터 1은 더 가까울 거고 7은 더 완전히 멀리 떨어져 있겠죠? 2보다 5칸 올라갈 거고 그쵸? 얘는 한 칸이니까 요렇게. 자, 그럼 우리는 어디에서? 여기에서 요렇게 보면 된다라고요. 그러면 최대 최소를 다 구하라고 했어요. 자, 일단 최대값을 보면 최대값은 가장 위에 있는 값이죠. 그럼 지금 우리가 이렇게 체크되어 있는 부분에서 가장 위에 있는 값은 어디예요, 여러분? 그쵸? 여기죠. 그러니까 t가 뭐일 때? 7일 때 최대값이 된다고요. 그러면 t에다 7을 넣어서 계산을 해주면 얼마가 돼요, 여러분? 24가 돼요. 그 다음에 최소값은 지금 가장 밑으로 떨어져 있는 부분은 어디예요? 요 꼭지점 좌표죠. 여러분 꼭지점 좌표가 포함이 되어 있으면 당연히 그게 가장 밑에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럼 그때 y값을 구하는데 y값 여기 바로 보이죠? 그래서 얼마? 마이너스 1. 해서 두 개를 뭐 하래요? 지금 24에서 마이너스 1을 빼라고 했기 때문에 답은 25다 라고 이렇게 해주면 되고 어쨌든 이 문제의 포인트는 내가 치환을 하면 그 치환한 i의 범위까지 구해줘야 된다라는 게 이 문제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이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지금 y는 마이너스 4분의 1x 플러스 1이 y축과 만나는 점을 a, x축과 만나는 점을 b라고 하고 이 p라는 점, 얘가 a에서 b까지만 우리가 움직인대요. 요게 포인트죠. a에서 b까지만 요렇게 선을 따라 움직인다라고 되어 있어요. a제곱 플러스 8b의 최소값을 물어봤는데 일단 여러분 보세요. 지금 얘가 A하고 B 문자가 두 개가 나오면서 우리가 지금 원래 계속해서 풀고 있던 2차 함수의 형태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래로 볼록이고 위로 볼록이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걸 지금 못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얘를 한 문자로 바꿔주는 게 좋은데 자, 지금 A, B의 관계를 봤을 때 요 A, B가 결국에 이 직선 위를 돌아다닌다라고 했기 때문에 얘를 여기다 대입해도 당연히 성립을 하겠죠. 자, 그래서 B는 마이너스 4분의 1 a 플러스 1이라는 게 성립을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값에서 b 대신에 뭐를 대입을 해서
마이너스 4분의 1 a 플러스 1을 대신 대입을 해서 한 문자로 바꿀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한 문자로 바꿔서 a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 그 다음 플러스 8. 그러니까 결국엔 이거에 무슨 값을 구해라, 최소값을 구해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함수의 꼴, 이렇게 2차식이 나왔고, 얘가 그럼 이렇게 아래로 볼록이면서 우리가 이제 개형도 다 그릴 수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거에 범위가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럼 지금 이 a의 범위를 봐야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점이 여기서 여기까지만 왔다 갔다 거린다라고 했어요. 계속 이렇게 쭉 갔다 가는 게 아니고 A에서 B까지만. 자, 그러면 지금 A 같은 경우는 이 P의 X좌표죠. 그쵸? 자, 그러면 요 X좌표를 보면 0부터 어디까지만, 그렇죠. 0부터 여기까지만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요. X좌표를 봤을 때 A는 X좌표니까. 그러면 지금 요 B의 좌표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 B는 요 직선의 X절편이죠, 여러분. 그래서 얼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마이너스 4분의 1x 플러스 1이 0이 돼야 되니까 얘가 얼마예요? 계산을 해보면 얘가 이렇게 돼야 되니까 X가 그쵸, 4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얘가 4라고요. 그러면 X가, 다시 말하면 이 A가 0부터 4까지만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요 A의 범위가 0부터 4까지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범위를 구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일 때 최소값을 구하시오, 이런 말입니다. 그럼 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똑같이 이제 꼭지점의 좌표 만들고 그러면은 얘는 얼마지? 이렇게 되니. 그럼 여기가 이렇게 되면서 얘가 1이죠. 근데 우리는 뭐부터 뭐까지만 보라고 했기 때문에 A가 0부터 4까지 보라고 했기 때문에 0부터 4는 조금 더 멀리. 요렇게. 자, 그러면 최소값은 어디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가 요렇게 우리가 보는 건데 가장 밑에 떨어져 있는 부분은, 그렇죠, 꼭지점의 좌표가 가장 밑에 떨어져 있죠. 그러면 그때의 최소값 y좌표로 들어가야 되니까 얼마더라? 7이더라 라고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 최소의 좀 활용 문제입니다. 자, 이번 문제 여러분 활용 문제인데 보도록 할게요. 지금 y는 9-x제곱의 그래프랑 요렇게 지금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에 직사각형을 대접시켰대요. 자, 이 직사각형 둘레의 길이의 최대값을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자, 결국엔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둘레의 길이가 딱 나오는 게 아니고 결국 식을 만들어서 쓰라는 거거든요. 자, 보도록 할게요. 얘는 그냥 쉽게 생각해보면 돼요. 이 좌표를 지금 찍을 거예요. 그러면 얘가 우리가 x를 a라고 둔다면 y 같은 경우에는 여기 x에다 a를 대입해서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추계방정식이 여기 있기 때문에 결국에 얘하고 대칭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 여기의 길이가 지금 0부터 a까지니까 a죠. 그럼 여기의 길이도 그대로 a가 되면서 가로의 길이는 2a가 돼요. 이 직사각형이 됐어요. 그 다음에 세로의 길이는 그대로 여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y좌표 그대로 들어가서 9-a제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로 세로를 더해서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9가 되는데, 이 가로 세로를 더한 걸 두 번 해줘야 둘레가 나오는 거니까 거기에 뭐를 곱해줘서, 여러분 2를 곱해줘서 둘레의 식이 어떻게 나오느냐, 바로 마이너스 2a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18이라는 식으로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거에 무슨 값을 구하시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대값을 구하시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의 최대값을 구해야 되는데 이 a에 대해서 이제 구해줘야 되는데 a가 범위가 있죠? 말 그대로 a는 여기 있기 때문에 0보다는 크지만 뭐보다는 작아야 된다라는, 그렇죠, 3보다는 작아야 된다라는 요 범위가 들어오는 것도 포인트예요. 자, 그럼 이제 구해볼게요. 묶어서 이렇게 들어올 거고,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되겠네요. 맞죠? 그럼 얘가 생긴 게 이렇게 위로 볼록일 거고 여기가 a는 1이 돼요. 맞죠? 그러면 뭐부터 뭐까지라고 했기 때문에 0부터 3까지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는 여기를 이렇게 보면 되는데, 자, 최대값을 구하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가장 위에 있는 값이죠. 그러면 꼭지점 좌표네요. 그래서 얼마? 20이 되겠더라 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여러분, 물론 우리가 범위를 구하는 건 중요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활용 문제가 나오면 대체적으로는 꼭지점의 좌표가 답이긴 한데 그렇게 외워놓으면 또 큰일 나겠죠? 문제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활용까지도 한번 알아봤어요. 어떠세요, 여러분? 선생님이 준비한 문제는 오늘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에게 이 강의가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부분은 개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를 통해서 한 번 더 개념을 정리를 해주면 너무나 좋거든요. 그래서 이 강의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고 또 복습하시고 많은 문제 풀어보시면서 실력이 쑥쑥 오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고 저희는 새로운 강의로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빠이빠이.